네, 안녕하세요. 저 차영우라고 하고 닉은 지금 가나초코인데 나처럼 밀고 있습니다. 예. 위에 좀 잘리는데 원래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드로이드 커스텀 OS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TA라고 쓰고 보통 전부를 주로 맡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일을 하다 보니까 다 잘리네요. 예. 고객님께서 갑자기 뭔가 요구사항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작업하고 있는 코드 변경사항을 좀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코드 변경사항 하면 보통 이 diff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보고서의 대상자가 이뿐이라서 코드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코드 조각을 보내줘도 뭐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고객사 쪽 그 PM분들하고 저희 쪽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좀 그 고객님들께서 추가하시는 게 변경 정보는 엑셀, 검토 의견은 PPT 뭔가 이쁘게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매주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프로젝트 남은 기간은 2년 이상 남았는데, 문서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힘들고 휴가도 가야 되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저희가 해야 돼요. 휴가도 길게 못 가요. 그래서 이 요구사항은 그때 전에 들었던 저는 이렇게 멘붕에 빠지게 됐었는데, 일단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이미 따로 만들 게 아니고 이미 코딩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이미 서버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코드 변경사항이라는 그런 거는 기트의 정보에 다 들어가 있고, 검토 의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게릿을 쓰는데, 게릿에 코멘트를 달면서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쪽에서 원하는 리포팅들을 짧게 자동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좀 몇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지금 기존의 diff 정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기존의 보고서 내용에 들어가야 될 게 코드 시그너처를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거든요. 리턴 값이라든지 인자 값이라든지. 근데 그런 정보들은 diff 정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안드로이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코드들이 C나 C++이나 자바 코드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하려면 이제 구문 분석을 통째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출력물은 이제 고객사 템플릿이 보내준 게 있는데, 내부적으로 쓰는 템플릿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문서를 만들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정보는 보통 git하고 게릿에서 얻어봤는데, 예전에 제가 빌드봇이라는 CI에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git이나 게릿에서 정보 뽑아오는 라이브러리를 간단하게 만들어 둔 게 있었어요. 걔를 이용해 가지고 일반적인 정보는 다 얻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소드 시그너처를 가져왔어야 됐는데, 지금 야하드기에는 이제 실제로 C코드나 자바 코드를 완전히 생으로 파싱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일반적인 개발자 역량으로는 안 되니까 쓸만한 거 없을까 좀 찾아봤는데, 잠깐만요. 예, 지금 위에 잘려있는데, C하고 C++ 파서 같은 경우에는 클랭이라고 하는 애플에서 만든 C 컴플러가 있는데, 얘가 라이브러리로 돼 있어가지고 파스만 따로 떼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파서를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인딩 라이브러리가, 바인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가지고, C나 C++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뽑아왔었고요. 그 다음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또 자바 쪽 파시하는 건 대부분 자바 라이브로 따라 있는데, 그 중에서 자바 파스라는 제일 멀쩡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일반적인 정보는 이제 파이썬에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걔하고 같이 엮어 쓰기 위해 가지고 자이슨을 응용해 가지고 자바 쪽 API를 가져와 가지고 자바 소스를 파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제 앞에 클랭 같은 경우는 C 타입 쓰고 자바 파스 같은 경우 자이슨을 응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 프로세스에 이렇게 동시에 못 써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긴 쓰는데, 자이슨에서 뭔가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피클로 시리얼라이징 해가지고 C-파이썬한테 결과값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이슨 같은 경우는 이제 C-파이썬에 비해서 실행 속도는 빠른데 부트스트래핑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데모나이즈 시켜가지고 맨 처음에 한번 띄운 다음에 계속 그 파이프로 통신하도록 그런 식으로 꾸며서 그 속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지? 문서는 문서 만들 때 쓴 라이브는 이거고요. 그리고 작성 후에 달라진 사항은 이제 이전에는 그 문서를 만드는데 한 30분이 1시간 이상 걸렸는데 지금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끝나게 됐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과 휴가를 세이빙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이콘 라이팅 토크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백업해주는 익신 네이버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스마트 스터디의 서지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고등학생 때부터 오픈소스 개발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스마트 스터디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간 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4기에서 해킹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익신 네이버는 다음과 같이 깔 수 있습니다. 지금 노트북 꺼내두신 분 깔아주세요. 네, 지금 파이피에 0.3.0까지 올라갔고요. 네. 까신 분은 그 두 번째 인자로 자기 네이버 아이디를 넣으면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를 백업을 해줍니다. 마크다운 형식으로. 네. 이걸 그래서 왜 만들었냐? 복음 전도. 예. 파이썬 커뮤니티에 에반겔리스트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고등학생 때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일단 마크다운과 스태틱 사이트 생성기의 아름다움을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처음 그때는 만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존주의자인데 보존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네이버 블로그의 로봇 크롤링 정책을 살펴보면은 크롤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 구글 같은 데서 크롤링해서 검색 데이터로 활용을 하지 못할 뿐더러 네, 인터넷 아카이브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인터넷의 모든 정보를 아카이빙하고 그 후손에게 남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저는 이 아카이빙이 못하는 상태가 매우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잠깐 역사를 살펴보면은 익신네이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2012년 2월달에 개발을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는 블로그 투 MD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서 익신네이버로 바꿨고요. 그때 당시 목표는 모든 블로그에 대해서 제가 익스포트를 만들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되고 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뭔가 공백 기간이 많은 걸 보실 수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최근에 그 설리인터넷 고등학교의 영민즈라는 님에게 파이썬 3를 지원하는 패치를 받았어요. 네, 반가운 이메일이죠. GitHub 쓰시는 분들. 누군가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네, 이렇게 해서 네, 3년 만에 프로젝트가 다시 좀 살이 붙었습니다. 또 이게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 네, 스마트 스터디에 박현우 CTO님이 저한테 그 멘션을 날린 건데 네, 이런 보람도 있었고요. 네, 스마트 스터디 좋은 회사입니다. 지원하세요. 네, 기승전은 스마트 스터디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데이터 보존은 중요합니다. 인터넷 아카이브가 여러분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네, Donate to the Internet Archive.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것부터 블로그 투 MD로 시작할 게 아니라 익신 네이버로부터 시작해서 네, 좀 더 확장을 나가는 게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했고요. 또 GitHub을 쓰면은 3년 묵은 코드도 재발굴돼서 살아난다. 네, 기승전 GitHub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여자 개발자의 육아휴직 2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박조은입니다. 네, 저는 파이썬을 좋아하고요. 그 캐시 슬라이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MBT라는 스타트업에서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훨씬 많으시지만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꼭 내가 육아휴직을 쓰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친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육아휴직을 2년간이나 경험했던 이야기를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2년이 넘는 육아휴직을 보냈는데요. 첫째 아이가 있고 또 둘째 아이가 있어서 그 육아휴직을 첫째 아이 것과 둘째 아이 거를 합쳐서 2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었어요. 네, 제가 육아휴직 2년을 회사에 신청했더니 회사 인사 담당자가 과연 그게 가능하냐고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네, 그만큼 육아휴직을 이렇게 길게 쓰는 사람이 없다는 반증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육아휴직을 붙여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인사 담당자도 가능한 것 같다고 자기도 알아봤는데 예, 가능하다고 저한테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바로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엄청 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갔고, 그리고 왠지 군대에 가면 사회의 시간과 군대의 시간이 따로 있다고 하듯이 저도 마치 전투 육아 부대에 입대를 해서 이제 사회와 단절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에 저는 애도 보고 설거지 집 정리, 빨래 청소, 장보기 집 정리 해도 끝이 없지만, 네, 집은 항상 폭탄 맞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찍은 저희 집 사진이에요. 항상 깨끗이 치워도 항상 이 상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기껏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이제 이유식도 만들어서 주고 그러는데 결국은 제가 혼자 다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기가 잘 때는 이제 기저귀도 사고 SNS도 하고 개발자 커뮤니티도 보고 이제 전자책도 봐요. 하지만 제가 먼저 잠들어 버릴 때가 훨씬 많죠, 애보다. 그래서 제가 애를 재우는 건지, 과연 애가 저를 재우는 건지, 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첫째는 유치원에 다니게 되고, 또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이 그린 그림인데, 제가 이거를 넣는 거를 보여주니까, 다음에 더 잘 그려주겠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그러니까 첫째는 유치원에 적응을 시키고, 둘째는 어린이집에 적응을 시키고, 저도 이제 다시 사회로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뭔가 원생활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했었고, 제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면서 그 일을 겪었더라면은 아마 정말 멘붕에 빠졌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차는 어린이집 보내고 마셔야 제맛이죠. 전투 육아 부대를 만드신 분도 굉장히 유명한 클리어보스의 운영자 아내분이세요. 네, 이분은 이걸로 책도 쓰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의 팬이라서, 예, 이분의 머그컵도 사고 책도 사고 그랬죠. 네. 그래서 각종 개발자 세미나와 컨퍼런스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작년에 파이콘에 와서 저 끝에 구석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코드카데미에서 이렇게 파이썬을 다 배웠어요. 저기 피니쉬라고 밑에 버튼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킬에다가 블로그도 개설해 봤어요. 과연 스태틱 블로그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그래서 글을 열심히 쓰려고 했는데 역시나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아이를 항상 이렇게 유튜브 영어 동요 이런 거 방치를 하더라도 영어 동요로 방치를 해야지 뭔가 죄책감이 덜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영어 동요를 이것저것 찾아서 보여줬는데 이것저것 찾아서 보여주다 보니까 너무 귀찮고, 그리고 너무 좋은 이런 컨텐츠들이 무료로 널려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바퀴를 다시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삽질도 해보고, 그래서 뭘로 만들까 하다가 스마트 스터디에서 장고인 액션이라는 세션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쉽고 빠른 웹개발이라는 멘트에 엄청나게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장고를 설치했는데 바로 그냥 어드민 기능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야. 예, 바쁜 저를 위해서, 육아에 지친 저를 위해서, 네, 장고를 사용해서 이렇게 앱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다운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검색해도 안 나왔는데 이제 검색이 나와요. 네. 그리고, 네.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저를 받아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육아휴직에서 일반휴직으로 전환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는 인사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육아휴직자에 대한 복직 거부는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이래요. 그래서 저보고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보래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찾아갔더니 네, 회사에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복직이 되었지만 여전히 돌아갈 팀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이직을 하였고 휴식 기간 동안 앱을 만들며 했던 경험은 스타트업으로 이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재수라고 합니다. 되게 처음 발표해 보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예. 우선 제 소개부터 좀 드리면요. 예. 저는,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됐고요. 아이는 한 둘 있고, 그 다음에 용인에서 거주하고 있고, 한 10년이 넘은 개발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개발자분들 앞에 서서 이제 소개를 하려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해봤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파이썬을 한 5년 전부터 쓰고 있는데요. 처음 접했던 게 이 Ctypes라는 라이브러리,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이 Ctypes를 어떻게 이용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C로 라이브러리 같은 걸 많이 제작을 해서 배포도 하고, 또 그걸 활용해서 응용단도 파이썬으로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만났던 게 Ctypes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익숙하고 쉬울 수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순서는 이래요. 들어가며 파이썬 C 익스텐션, 그 다음에 네. 예, 제 오늘 목표는 링크만 투척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Ctypes 사용법, 그 다음에 Ctypes Gen, 팁, 그리고 참고 링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시죠? 예, 파이썬은 뭐니 해도 생산성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빌트인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C 라이브러리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걸 쓸 수 있는 환경도 되게 좋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럴 때 이제 혹은 또 이제 성능이 부족해서 C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파이썬에서 불러다 쓰기도 하죠. 요럴 때 이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게 누군가에게는 C 익스텐션이겠지만 저에게는 Ctypes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가 당첨이 됐다고 연락을 받고서요. 금요일 날 미친 듯이 깃허브에다가 하나 팠습니다. 이렇게 팠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안 나오네요. 아까 된다고 하셨는데. 네. 예. 링크를 투척했기 때문에 저는 만족을 했고요. 여기 와서 보시면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 드리려는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블로그처럼 이제 글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C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 방법은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방법이고요. Ctypes를 이제 쉽게 사용하는 방법부터 좀 복잡한 곳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types Ge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면 Ctypes를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types에 약간의 버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풀리캐스트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런 예제 코드들이 전부 이렇게 디렉토리 안에 있으니까요. 기술을 내리셔서 한 땀 한 땀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해요? 저기요, 노트북 주인? 노트북 주인, 뭐야? 오케이. 이거 카운트 안 되죠? 카운트 됩니다. 뭐야? 시작. 네, 시작할게요. 김영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넘어가, 이제. 큰일 났어. 네, 파이콘. 네, 빨리 갈게요. 파이콘 한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파이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체크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네. 파이콘이 38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요. 383 아니고요. 38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이펙 지역에는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호주랑 인도랑 뉴질랜드가 있는데 저희랑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추가를 안 했고요. 파이콘은 컨퍼런스잖아요. 컨퍼런스인데 컨퍼런스이기도 하고 파이콘 홈페이지에서는 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냥 같이 다 모여서 논다는 얘기죠. 뭐 추석 때 명절 되면 그 친척들 얼굴 보듯이 저 지금 라이트닝 토크 하러 오니까 엄청 막 버벅거리네요. 네, 징이 옆에 있어서. 네, 하여튼 게더링이라고 하고요. 파이콘의 제일 가장 큰 차별점은 프렌들리하다는 거죠. 다들 좀 친구처럼 격없이 모이는 게 파이콘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파이콘의 철학 중에 하나는 모두가 돈을 낸답니다. 저희는 솔직히 얘기하면 모두가 돈을 내지 않았어요. 준비하는 분들, 발표자분들, 스폰서분들은 돈을 냈죠, 회사에서. 발표자와 스태프들, 자원봉사자들은 티켓을 죄송하게도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까지 구매를 했다면 아마 2시간이 아니라 1시간에 끝났을 것 같은데, 근데 모든 사람이 돈을 낸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가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저기 계신 분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조금 비싸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에펙이기 때문에 저게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뭐 똑같이 티켓을 구매를 할 거고요. 파이썬의 가장 또 큰, 요즘 뭐 어디 가나 다 얘기하는데 가장 큰 차이라고나 할까요? 좋은 장점이라고나 할까요? 차별금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런 성별이나 종족? 저 뭐죠? 저기, 아마 인종이었을 겁니다, 네. 저기 왜 들어가는지 제가 방금만 들었거든요, 급해서. 네. 하여간 그리고 종교, 외모, 언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는 말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도 저희가 PHP 사용자들은 파이콘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파이콘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해요. 근데 지금 티를 냈네요. 네. 그리고 중요하니까 2번 얘기할게요. 파이콘은 이유불문하고 모든 차별은 금지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분들이 오셔서 똑같이 즐거운 경험만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라도 이런 차별 때문에 즐거운 경험을 못하고 돌아가시면 저희는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여자분들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는 차별을 많이 당하시죠. 근데 이번에 파이콘에서는 발표자분들 중에도 뛰어난 여자 개발자분도 계시고 혹시나 남자분들에 한해서 여자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여자니까 나보다 개발 잘 못할 거야 아니면 남자친구 따라왔나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개발을 잘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아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전문가답게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콘 한국에서 못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는데 지금 몇 초 남았나요? 튜토리얼 못했어요. 이건 워크샵 같은 건데 1분 40초 튜토리얼은 워크샵 같은 건데 초보자분들이 모여서 어떤 기술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습득할 수 있는 워크샵 같은 건데요. 이걸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사실 못했어요. 섭외가 잘 안 돼서 튜토리얼 못한 게 되게 아쉽고요. 그리고 스프린트는 파이콘 프로젝트에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막 진도를 빼는 걸 보고 스프린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유로사이파이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판다스 스프린트 지금 방금 시작한 것 같거든요. 너무 그런 게 부럽고 스프린트를 하면은 이렇게 스프린트 보드에 무슨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라고 써요. 엄청 많죠. 그러면 여기 다 코어 개발자부터 그냥 일반 참가자들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코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오픈 소스 깃허브에 보면 플리캐스트 들어온 게 저만큼 뛰어요. 스프린트 기간에. 그리고 영코더, 어린 친구들, 개발을 잘하는 친구들이 빨리 살아야 저희들이 회사에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신입이 들어왔는데 개발을 너무 못한다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한테 좀 좋은 습관, 버릇을 빨리 주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포스터 세션은 뭐냐면은 판넬 하나 두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면서 야시장 구경하듯이. 이런 것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옥션인데 이건 파이레이디에서 한 거예요. 저는 FF인데요. 이거는 젤리비어 있잖아요. 젤리비어인데 이게 몇 킬로더라? 10몇 킬로짜리예요. 카운트가 몇십 메가 칼로리짜리인데 이게 크롬북보다 더 비싸게 팔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자금을 가지고 파이콘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통소의 모음이라고 썼는데 몇 초 남았죠? 15초. 네,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나눠준 에코백 포장하는 건데요. 이거 스태프들 아니고 전부 다 참가자들이에요. 전부 다 참가자들인데 못 오셔.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2,800개를 쌓았습니다. 20초 남았죠?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거, 놀자. 프렌들리 하다고 했잖아요. 같이 좀 모여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파이콘 몬트리올에서는 이렇게 더클링이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삼성전자에서 온 이비오라고 하고요. 예, 제가 오늘 공유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정말 별로 실력이 없는 프로그래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력도 없고 뭣도 없는데 해도 되나? 정말 이래도 되는가? 그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저는 회사에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타이젠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인기 없는 OS 중에 하나고요. 예. 타이젠 플랫폼은 이제 웹 플랫폼이라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게 되는데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웹 디바이스 API라는 API들이 있어요. 그 API 셋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의 이니시에이팅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프로젝트 리더께서. 그래서 이니시에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의 나머지 코드 부분들을 잘 작성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임무를 맡았는데 디바이스 설명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디바이스 API 자체가 크로스워크라고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다른 프로젝트의 플러그인 구조를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했고요. 근데 그 구조 자체가 이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페이스 같은 거에 모듈을 계속 붙여야 돼서 같은 코드가 너무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코드 중복되는 거를 모듈화 시켜서 해결한다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플러그인 구조를 무조건 사용해야만 하니까. 그래서 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코드 생성기를 만들기로 했고요. 근데 코드 생성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API를 웹 IDL이라는 랭귀지 디스크립션 랭귀지를 쓰는데요. 그거를 다시 파싱을 해가지고 원래 C나 C++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생성을 하는 그런 코드 생성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서와 코드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파서를 뭘로 만드냐? 웹 IDL도 일종의 랭귀지라서 이걸 파싱을 하려면 렉스 야크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제너레이팅 하려면 그냥 생으로 하드 코딩을 하기에는 너무 빡세기 때문에 템플릿 엔진을 써야 했는데 그래서 파이썬을 쓰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파이썬을 저는 잘 모르더라고요. 패키징도 모르겠고 사실 파이썬 렉스 야크 중에서 가장 쓰기 쉽다는 얘기를 듣고 파이썬을 쓰려고 했는데 렉스 야크도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템플릿 엔진 중에서 진자2라고 파이썬에서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것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를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PL님께서 빨리 하라고 닥달을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때 든 생각은 일단 파이썬은 쉬우니까 그냥 막 해보고 망하면 빨리 다른 걸로 하자. 그래서 그냥 바로 했어요. 그래서 파이썬은 그냥 패키징 그런 거 없이 그냥 파이썬 파이 파일 하나 만들고 그래가지고 툴로 그냥 쓰고 그 다음에 파이썬 렉스야크는 예제를 보면서 그냥 따라 했고요. 진자2도 예제 보면서 그냥 대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보고 실패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했고요. 파이썬의 강점이 해보고 실패하는 게 빠르다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큐멘트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코드 이그젬플도 구글링 하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만든 결과물을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집어넣게 됐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있는 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쓰는 타이젠 게릿에 있는 올라간 코드인데요. 보시면 이제 스켈레톤 제너레이터라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 게릿을 뒤져가지고 코드를 보면서 자랑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건 못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정말 이래도 되는가?
예, 그냥 그래도 됩니다. 그냥 못하셔도 그냥 쓰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올라왔고요. 예,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제일 인기 없는 운영체제지만 타이즌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밥먹기 커뮤니티의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서정민입니다. 저는 뭐 어디 소속된 데 딱히 없고요. 개발자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코드 만지작거리는 게 다인 사람입니다. 레진닷컴 옛날에 레진이 블로그 운영하던 시절에 게시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스카와 나의 신혼방이라는 게시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게시판이 심심하면 트래픽이 없어서 터져나가고 XE 대충 깔아놔가지고 개발도 그 관리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레진이 뭐 그 양반 바쁘니까 원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워낙에 제가 심심하던 데 있었던지라 그러면은 너무 심심하다.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뭐라도 좀 해야지 이 심심한 걸 어떻게든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레진하고 아는 사이 전혀 아닙니다.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은 얼마 전에 그 기사에 뜬 걸 보고 알았습니다. 요즘은 잘 나가는 사장님이시죠. 그래가지고 서버도 내 거 쓰고 게시판도 내가 새로 세팅해가지고 전부 다 내가 그냥 무료로 돌리게 해주겠다. 그냥 당신 블로그에 링크만 좀 걸어달라. 그래가지고 제로보드가 아니라 엑셀을 깔았어요. 이거 가지고 좀 어느 정도 하드코어하게 운영해보신 분이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쓰고 있으면 정말 짜증나요. 버그 많은 건 둘째치고 관리자 페이지 띄우는 데만 해도 게시글이 몇만 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30초 넘게 걸리고 정말 짜증났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5년 정도를 뭘 만들어봐야겠다 생각을 계속하면서 주위에 있는 아는 분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파이썬 관련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 좀 만들으려고 계속 시도를 했었죠. 근데 그 XE를 때려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타인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이해한다는 게 당시에 코딩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PHP로 되어 있는 것 정말 못 읽겠더라고요. 파이썬을 골랐던 두 번째로 큰 이유는 소스 코드를 읽으면서 그래도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지는 감이 온다는 거였어요. 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이 왔습니다. 이거 고치려면 진짜 미로를 헤매는 기분이었어요. 파일은 막 여기저기 쪼개져 있고 템플릿도 개판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템플릿 가져다가 쓰고 있고 모듈 가져다가 쓰고 있으면 진짜 미로를 걷는 기분이었거든요. 하다못해 맨 밑에 나오는 댓글 같은 거 스타일 고치려고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가 만들고 만다. 많이들 이런 생각하죠. 어떤 서비스 써보다 보면은. 그리고 3년이 흘렀어요. 그 3년 동안 어떻게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고칠 수 있어요. 여기가 마음에 안 든다. 여기 내가 어디쯤 짰던 거기라고 고칠 수 있더라고요. 단점이 있어요. 만들고 보니까 그냥 ESP 열악 카피예요. 짭이에요. 참 슬퍼요, 이거. 이거보다 잘난 거 만들고 싶었는데 그냥 짭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자들한테는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래라 핫산. 야, 여기 버그 있다. 너 스팸 필터 안 만드냐. 여기 스타일 시트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마구 들으면서 오죽하면 제가 커뮤니티를 한 6년 운영을 하면서 사용자들한테 초반에는 독재자로 군림을 하다가 요즘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래라 핫산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나는 그 편의점 알바하는 것만큼도 못 벌고 시간 엄청 쓰는데 내 멘탈도 엄청 갈려 들어가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발 핫산이라고는 부르지 말아달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말은 들어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랑 그래도 게시판에서라도 몇 년 보던 사람들이라 고쳐야 한다는 게 정말 싫었어요. 괜히 했다.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게 내가 만든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이 그 사용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요. 그것도 원하는 게 있으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목표는 포럼 많이 있어요. 플라스크로 만들어진 거 외국 거 개방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게시판은 없어요. 특히나 한국형 게시판 같은 건 없죠. 뭐 XE 같은 경우는 PHP로 만들어져 있고 뭐 파이썬 써진 거 중에 제대로 공개된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죠. 오픈소스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지금 대충 만들어놔가지고 아주 개판인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한 다음에 오픈하는 거를 강제화시키려고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이트고요. 아스카 나의 신혼방이라고 검색하시면 구글에서 아마 뜰 겁니다. 방문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요즘 방문자가 줄어들었어요. 많이 힘듭니다. 신혼방단넷이라는 주소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커뮤니티 같은 거 운영해가지고 운이 좋으면은 의사만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전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인생 역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할 거는 웹 스크리밍 위드 파이썬이라는 책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면 좀 많이 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금융 전공하고 있고 지금 여의도에서 주식 관련된 일을 한 3년째 하고 있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파이썬을 하게 되면서 이 주식 관련된 일을 어떻게 더 풍부하게 하게 됐는지를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요. 제가 뭐 파이썬이 가져다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거창하게 써놨지만 그 밑에 보면 는 있을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런 기계는 저도 없고요. 다만 이 시도에 대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주식 해야 되는 이유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10% 오르면 이건희가 10% 오르면 저도 뭐 10% 버는 거예요. 그런 뭔가 인생의 위안 같은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가 뭐 제가 주식 그 HTS에 두들기는 모습을 보고 반했다. 그래서 뭐 간지 이렇게 해서 여자친구도 전 사귀게 됐고요. 그리고 주식은 일단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우상향이에요. 결국에는 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더 많습니다. 일단 뭐 주식해서 쪽박 차시는 분들 정말 많죠. 주변에 빚내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제가 그 집 인터넷 끊어놓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가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정보량이 부족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사실상 어떤 거대 자본의 놀이터 같은 역할을 해요. 돈 많은 부분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생각이 바뀐 게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등장하면서 개인 개발자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 세 가지 페이지를 개인 투자자가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 커버할 수 있는 언어가 파이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런 일을 한 4년 정도 했는데 원래는 뭐 C++, MFC, 뭐 단넷으로 하다가 자바도 좀 하고 결국 파이썬으로 오게 됐는데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언어 하나만 있으면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로직 쪽이 중요한데요. 저런 API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수취를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발해 놓은 거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주식 업무를 할 때 뭐 이런 세 가지의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최근 화제가 된 주식을 찾고 싶다. 뭐 안철수, 뭐 핀테크와 관련된 주식을 찾아서 관련된 종목을 찾고 싶다. 뭐 내 전략을 테스트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좀 이게 클릭이 안 되네요. 제가 맥을 안 써서. 이거 자.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이거 전체 화면을 여기서 맥을 안 쓰는 건 저 하나뿐인 것 같더라고요. 이걸로요? 아니요. 이 웹을 크게 띄워주실 수 있나요? 웹이 큰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안 돼요? 끝까지? 이렇게? 네, 뭐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화제가 되는 주식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야? 예, 여기 있는 걸 띄우고 싶은데. 요거? 예. 뭐 쉽지가 않네. 그럼 여기서 클릭이 안 되나요? 이 화면이랑 이 화면은 다른 화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제가 되는 주식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시중에 나 있는 뉴스나 종목 토론, 감사합니다. 종목 토론 게시판이나 이런 데이터를 읽어서 요즘 화제가 되는 종목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뭐 28일 일자로 뭐 웹젠 위메이드가 뭐 무슨 일이 있네 하고 들어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나왔네요 여기. 네. 그리고 뭐 전략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뭐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입력을 하시면 어떤 업계 전문가 수준의 어떤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 끝났어요? 네, 끝내겠습니다. 예. 10초요? 이거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몇 개 더 있는데. 아쉽네요. 네, 발표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PPT로 가야 돼요, PPT. 아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호라고 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슬라이드가 많아서. 저는 오늘 기술자 집필과 번역을 하기 위한 동기와 자잘한 기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토크를 이야기하는 저는 방송대학교에 대학 졸업장 따보고 01년도 입학해서 시작년도 2월에 졸업했습니다. 12년 앞으로 다녔죠. 누가 이렇게 많이 다닙니까? 근데 파이콘 그 라이팅 토크를 왜 하냐? 기술자 집필과 번역병 공유를 나왔습니다. 집필 시작하게 된 동기, 때는 2009년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만나고 어울리던 날 중에 이 아저씨가 책을 써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책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책을 하나 써보기로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GPX와 그는 정신없이 샘플업을 작성하고 원고 쓰는 동안에 한 달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안 했죠. 샘플 원고 보내고 데뷔 초대했고 계약은 내가 공부 많이 됐습니다. 계약을 이뤄주고 GP를 시작했고요. GP라는 건 느꼈습니다. GP는 내가 모르는 거 쓰는 거라. 기술 어적인데 모르는 거 쓰는 게 상쾌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GP라는 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GP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사실 빨리 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려 내일 미루면 얘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AC 출판사에서 진행 중이나 파이썬 코딩 클럽 번역을 제안받았습니다. 아싸, 드디어 파이썬 알릴 때가 왔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올해가 한국 파이썬 두 번째죠.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번역 어떻게 됩니까? 당신 영어 잘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 필요합니다. 오, 구글 쉬시오. 근데 구글 번역이 모든 걸 우리가 이해하기 해주지는 않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번역하는 동안에 영어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했냐고요? 원더풀 비자도 오즈와 영어 독해에 실망하는 가능하다 열심히 봤습니다. 100% 돈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40% 정도 돈 받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번역 오고 보낼 때 되고 저는 지각했습니다. 일났다. 그래도 번역을 마치고 나니 한편으로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GP는 생각해보니까 GP라도 우리가 번역을 생각하면서 GP 시절에 했습니다. 6월이 되어서 GP 완료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발님한테 꽝이지. 이제부터 시작이다. 원고를 모두 보냈는데 어려워 생각했습니다. 사실 PD를 마다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GP는 언제 나오는데 번역사 2번 번역한 것 중에 한 번 나왔고요. GP는 더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실력자 어떻게 거든요. GP가 번역을 마쳤으니 이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었는지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는 커스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파이썬에 세계 정보를 하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써놓고 제가 사실 파이썬 세계 정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세계 정보를 위해 GP가 번역을 가능을 했고요. 와, 저 거짓말 마라. 그죠? 하지만 저는 거짓말 하지 않고요. GP가 번역할 때 파이썬 프로그램을 어떤 일을 했는가? GP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코드에 번호를 매겨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필요를 했고 찾아보니까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쉽게 가능한데 윈도우는 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코파이 방법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하지만 컴퓨터는 모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드 넣어버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고요. GPL과 번역할 때 프로그램 뭐 썼지? 처음에 모든 책을 GP한다고 하면 워드나 한글을 쓰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에버노트를 처음 썼는데 에버노트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드 원때 공백이 다 무시가 되더라고요. 야단났다. 그 과감히 모르고 여기서 동작하는 스크리브너로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오예, 책 쓰는 게 팍 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책을 쓰는 거다. 책 집필과 번역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독자의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가 없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를 일일이 검증하고 도큐먼트를 끼고 살았습니다. 개발자가 도큐먼트 보니까 GP라는 것도 도큐먼트를 끼고 삽니다. GP가 번역할 때 주의할 점.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다 쓰고 보니 GP는 일정 넘기기도 쉽고 말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잡아주신 얘기를 듣고요. 아웃라인은 어디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쓰고 어떻게 언급할 것인지를 대충 지정해놓은 작업을 말합니다. 저는 사실은 안 했습니다. 책을 쓰고 번역하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고요. 그저 힘들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통계를 대니 막막하죠. 여러분의 최근통계 몇개 최근 지식을 전달해주는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끝으로 잘못을 사서 중단지에 살기만 하면 대만 절대 행복할까요? 절대 못하겠습니다. 외국 축구 브라더를 알지만 지피가 권력통이 여러분 스스로 한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어렵습니다. 힘을 내시고 오늘 경기 돌아가시면 꼭 목차를 잡아보세요. 한 걸음이 아닌 반걸음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대성입니다. 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나오게 있는 이유는 제 경험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네, 제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엔지니어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는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나, 네, 그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저는 강대성이고요. 굳이 심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단지 시간과 돈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희 집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단지 이 에어컨에 재가 있다면은 서쪽의 창에 향해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냐면은 오후가 되면 태양이 내리칠 때 창문에 뜨거운 공기가 가열되고 그게 에어컨에 들어가면서 에어컨의 온도가 정확히 측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27도로 나왔는데 24도, 25도로 내려갑니다. 저는 춥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에어컨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껐다가 켰다가 참 짜증나는 일이 되는 거죠. 직접 제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이 리모컨을 흉내낼 수 있으면 나도 직접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원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기능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자원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라즈베리 파이, 그리고 제 손. 네, 이 손은 오른손이죠. 추가로 필요한 자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외선 수신 센서, 그리고 발신기, 그리고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품들을 다 샀죠. 네, 32,000원 들었습니다. 하드웨어 구성은 이렇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하드웨어 구성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툴이 있더라고요. 그걸 했는데, 문제는 실제 구성은 이렇습니다. 네, 저희 집에 아직도 이 상태로 쓰고 있는데, 나중에 PCB로 바꿔서 좀 깔끔하게 다듬어야겠습니다. VNIR 다들 아시죠? 네, 고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수료하셨다면 아마 아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와 그리고 저항, 그리고 풀업, 풀다운에 대해서 아시면은 이거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파이콘이나 파이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파이썬 코드 딱 한 줄 나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딱 한 줄 나왔네요. 네. 이 기능은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를 좀 제어하고 최고 온도를 터치하면은 에어컨을 끄고 최저 온도를 터치하면 에어컨을 끄고 최고 온도를 터치하면은 에어컨을 켜는 방식으로 동작하고요.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 좀 조정을 줬습니다. 이건 29도 기준인데 29도에 따라서 습도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이 온도만큼 올라간 것만큼의 불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 습도에 따른 보정을 줬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바로 끄게 되면은 안에 습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곰팡이가 생기니까 한 20분 있다가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집에서 에어컨 얼마 쓰고 있는지, 그리고 전기요금이 얼마 예상되는지 만들어 봤는데요. 네. 전기요금이 43,000원에서 7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많으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커피숍 몇 번 안 가고, 그러고 집에서 시원하게 있을 수 있다면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돈입니다. 엔지니어라면 우리 생활에서 가진 불편함은 직접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모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이 뭉쳐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스타트업이죠. 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피플펀드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좋은 개발 문화를 가지고 일할 테니, 저희 회사에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콘 한국 2015 디자인 후기 발표를 발표합니다. 제목을 3cm에서 8.5m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재보니까 3cm가 아니고 4.5cm라서 제목 수정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야 한다 이런 거 만들었었고요. 2014년 6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숭실대 앞 시골집 돈가스에서 밥 한 끼에 100원아님이 노예로 발탁됐습니다. 그래서 파이콘 한국 2015 홈페이지 만들고 이것저것 같이 했고요. 근데 노예 계약 기간이 3년이래요. 서울 10세.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스마트 스터디에서 좀 업무를 바꾸게 됐습니다. 이런 회사고요.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CTO를 뺏기고 브랜드 매니저로 전락했습니다. 원래 명함이 좀 구렸는데 이렇게 브랜딩 작업을 해서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끔 유도를 해줬고요. 이렇게 3D도 하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2015년 2월에 작년보다 좀 빨리 하자는 마음에서 티저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이런 사이트 보신 분 있을 텐데요. 페이퍼.js랑 플러드.js 써서 이런 게 됩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아무도 안 열어보신 것 같아요. 원래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사이트였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원래 이렇게 한강이 막 물이 흐르는 게 있었는데요. 아무튼 플러드.js랑 페이퍼.js 써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네, 이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에 파이콘하고 2015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근데 메르스로 연기됐어요. 이런 사이트 만들었어요. 파이썬 다 같이 성공적. 영어로도 나옵니다. 파이썬 together successful. 홈페이지 저작권도 다 확인했어요. 여기 이렇게 사진 등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굴 나오시는 분들의 초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다 이메일로 연락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연락 못했습니다. 원하시는 분, 여기 한상기님 계신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페이스북 개발자 컨퍼런스 페이지를 좀 참조했어요. 이 페이지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베낄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홈페이지 통해서 다 레지스트레이션 받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홈페이지를 만들 때 2014년에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컨퍼런스니까 한국의 미를 담아야겠다. 그러니까 뭐 단청이라든지 서울 10세기라든지 그런 것도 좀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올해는 이제 두 번째 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막 뭐 연 띄우고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좀 촌스러워서 이렇게 파이콘의 의미를 좀 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홈페이지 만들었고 중심이 되는 부분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 부분입니다. 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하프톤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겹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겹치면은 애니메이션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런 식으로 배치되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같은 모양인데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는데요. 각 점이 여기 앉아 계신 모두의 파이썬 사용자입니다. 우연한 마주침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 이런 거 좀 담아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막 스티커를 막 만들었어요. 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는 것도 되게 우연한 마주침이겠지만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내년에 파이콘 에이펙 진행하실 분도 있을 거고 발표하실 분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노예 기간은 3년입니다. 디자인했는데 이 하프톤 패턴을 보고 황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대요. 이거 페이스북 페이지 공유 화면인데 이거 보고도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된다, 불안하다. 이렇게 피곤할 때 이걸 보고 있으면 그림이 움직인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좀 마음에 그런 상처를 입고, 그럼 이렇게 디자인하지 말아야겠다, 뭐 아몰랑 이렇게. 그래서 이거 좀 빼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랑 디자인물에 오픈산스랑 라토 같은 SIL 아파치 라이센스 1.1을 갖추고 있는 오픈 폰트를 사용을 해서 홈페이지랑 디자인 굿즈들을 디자인했습니다. 네. 지금 입고 계신 티셔츠 뒤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스피커, 그 다음에 유저, 그 다음 스태프들. 이런 거 디자인하면서도 유료 폰트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 폰트를 이용을 해서 이런 컨퍼런스의 성격을 나타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회사에서 CC를 사주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인디자인도 처음 배워서 프로그램 북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고 계신 명찰에 있는 명단을 700명을 인쇄를 해야 되는데 손으로 다 얹을 수 없으니까 CSV랑 필로우를 이용을 해가지고 700명의 리스트를 받아서 다 출력하는 방식으로 얹은 다음에 인쇄소에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작업을 했고요. 바로 전날까지도 이렇게 포스터가 인쇄되는 걸 기다려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콘 코리아 2015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파이콘 컨퍼런스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받으신 스티커는 3cm고 저 위에 매달려 있는 8.5m짜리 현수막이 아까 내려가는 바람에 제가 임의로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라이트닝 토크랑 파이콘 한국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요.
저희 스폰서랑 자원봉사자들한테 정말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우리 참가자들 전부 해서 뒤에서 사진을 찍을 거거든요. 자원봉사자들 일단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